안녕하세요. 인생의 서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명언은 플라톤의 명언입니다.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객관적 관념론의 창시자이며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유명합니다. 40세기경 아테네 교회의 지금의 대학의 원형인 아카데미를 설립한 교육자입니다. 또한 30권이 넘는 대화편을 썼다고 합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변론 등을 저술하여 철학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철학이다 라는 평가와 서양의 2000년 철학은 모두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플라톤의 냉철한 처세술과 인간관계에 대한 명언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1시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고 대화해보면 상대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느껴지는 법이다. 당신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의 끝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는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에 대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는가?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나 말할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말하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됐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에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재치 있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하며 이게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나름 우리 각자는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리워지고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과시용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골치 아플 것이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이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씁쓸하고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 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막을 쳐둔다고 생각하라.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은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더 제각각이고 상대적일 확률이 높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내 목표를 감출하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에 속아 실제 노력이 더 부진해지거나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본다. 플라톤은 동물의 우화를 사용하며 물리적 세계와 생각의 세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동굴 내부에 묵힌 사람들은 동굴 내부만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는다. 만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이 동굴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태양은 그들의 눈을 손상시킬 것이다. 그들은 어둠이 더 편안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어느새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이 우화를 통해 이 철학자는 왜 우리가 쇠사슬로 묶여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가 사슬을 놓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왜 두려워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동굴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림자는 기만적인 현실을 묘사하고 진정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어떤 인간적인 이유도 불안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동료들의 장점을 찾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좋은 것을 발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을 있기에 말을 하고 멍청한 사람은 무슨 말이든 한다. 생각이란 영혼이 영혼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이다. 눈은 영혼의 창문이다. 최초이자 최고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좋은 결정이란 지식에 기반한 것이지 숫자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의 힘든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은 마음가짐을 바꾸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불행은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한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1,000번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1시간으로도 족하다. 의무적으로 한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행복을 위한 5가지 조건.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삶이란 얻기 위해 잃어가는 것이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세상의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돈을 상, 힘을 중, 지식을 상으로 삼을 것.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인간은 본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 돈은 정직보다 거짓과 더 친하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려지기 마련 아닌가? 만약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면 남녀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 부는 사치와 게으름의 어머니이고 가난은 비열함과 악함의 어머니이며
부와 가난 모두 불만의 어머니이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내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려면 우선 타인에게 먼저 행복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라. 남을 행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훌륭한 행동은 자신에게 영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훌륭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한다. 국가란 인간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실한 법과 같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적은 영혼에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성한 곳을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부와 빈곤,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후자는 인색과 학습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 다 불만의 어버이다. 사람은 불의의 제물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을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불만을 사귀지 못한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음악과 리듬은 영혼의 비밀 장소로 파고든다. 쾌락에 지배당한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남이 아닌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 있어서 최선이자 가장 고결한 승리이다. 겉모습은 단지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 너머의 진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길러라. 무지는 모든 악의 뿌리이다. 남을 때린 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에게 인색하면 그만큼 내 마음도 비좁아진다. 젊은이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그들은 아직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다. 모든 탁월한 업적은 자신의 적성을 따르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한 채 한 분야에 매진한 결과이다.
철학자가 통치하는 국가는 행복하다. 철학을 통해 인류는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시작이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어린이가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것은 용서하기 쉬우나 어른이 광명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문화가 들이오고 들려주는 그림자와 거짓말들,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자는 대중의 신뢰는커녕 이해도 받지 못한다. 투표 잠호 거부에 대한 형벌 중 하나는 결국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은 플라톤의 저세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